최경창은 원래 당인이 아니었으나 조정의 요직에 있는 관리들 가운데 선배들이 많아 그에 대한 논란이 특히 심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문관으로서 크게 현달할 수 있는 분인데 무 쪽으로 북도 평사를 지내고 2번이나 고짝을 가셨죠. 함경도 쪽을.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좀 불행했던 분이 아닌가. 말하자면 당신이 가진 걸 그대로 세계에 펼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결국 최경창은 파직당했고 홍랑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경성에서 이별한 뒤 2년 만에 병석에 누운 최경창을 찾아왔던 홍랑. 그 짧은 재회는 최경창의 파직과 이별로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고죽 최경창.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문장가로 꼽혔지만 그 벼슬길은 이처럼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숙종 때에 이르러 2조 판서로 추소됨으로써 후대의 인정을 받습니다. 자, 이것은 이 최경창의 사후에 출간된 고죽집입니다. 우암 송시열이 서문을 썼군요. 내가 젊었을 때 고죽의 시사를 듣고 보니 과연 근세 뛰어난 가락이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문에서 우암은 고죽의 시뿐 아니라 그 사람됨까지도 크게 평가하면서 율곡 이의 표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상이 빙상소 이친공 객이 청고지절인 유소 불심. 자, 율곡 선생이 말하기를 고죽은 그 성품이 깨끗하고 하는 일마다 선이 되는 사람이니 그 청고한 절조는 이 사람마다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송시열 자신은 이남 시내반이 시아민, 이 사람 때문에 시가 가린다더니 오히려 시 때문에 사람이 가려졌구나라는 말로 이 고죽의 문장과 성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대 학자와 문인들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아주 고고한 성품을 지녔고 또 파직을 감수하면서까지 한 여인을 사랑했던 고죽 최경창. 그리고 파직과 이별,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련 속에서 오히려 꿋꿋한 이 홍랑의 사랑, 그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홍랑의 일로 파직당한 뒤 최경창은 평생을 비연방의 한직으로 떠돌았고 선조 9년인 1583년 45 젊은 나이로 객사하고 만다. 명문가에 태어나 당대의 이름을 날린 문장가로선 쓸쓸하기 이를 데 없는 죽음이었다. 그것은 홍랑과 최경창의 사랑 역시 이승에선 계속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홍랑은 고죽과의 이 마지막 이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조선 중기의 학자 남학명은 문집 휘운집에서 최경창이 죽은 후 홍랑의 행동을 이렇게 적고 있다. 고죽몰후 자회기용 수묘. 즉 고죽이 죽은 뒤 홍랑은 스스로 얼굴을 상하게 하고 그의 무덤에서 심유살이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말씀이 바로 그 산수 앞에다가 3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무막을 지시고 세수도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참 머리도 안 빗으시고 거기서 소대상 나실 때까지 거기서 사셨다는 마음이 얼마나 저것입니까? 자손도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춘향전엔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춘향이 옥에 갇히는 대목이 나온다. 노류장화와 같이 누구나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기생이 주위의 협박과 유혹을 물리치고 수절한다는 건 이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죽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홍랑은 스스로 얼굴에 상처를 내므로써 다른 남자의 접근을 막았던 것이다. 홍랑이 신분의 한계 속에서도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일부 종사가 여성들에게는 큰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녀가 남편을 두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따라서 기녀가 일부 종사를 한다는 것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절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강계 기생무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절하기 위해서 양 허벅지에 쑥뜸질을 해서 마치 역질에 걸린 것처럼 위장했고, 단천 기생은 미친 체 하면서 사랑했던 남명 조식을 위해서 수절했습니다. 얼굴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수절을 했다. 즉 다른 남자의 접근을 막았던 경우는 아주 독특한 경우에 속합니다. 회윤집은 계속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난리가 일어나자 홍랑은 고죽의 시를 지고 비난하여 병화를 면하게 했다. (3년상을) 마치고도 무덤을 지키던 홍랑은 전쟁이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오른다. 고죽이 남긴 시들을 모두 정리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조선시대의 뛰어난 시인이었던 고죽의 시가 지금까지 전해지게 된 것은 이 같은 홍랑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집이 되기까지는 홍랑의 공이 아주 컸어요. 네. 홍랑 그 할머니가 수집을 해놓은 그 시가 대부분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죽집을 만드는데 가장 공이 컸던 석자영 그 선조께서 시를 모으면서 홍랑께서 모은 것이 거의 다 여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홍랑이 죽고 난 뒤 해주 최씨문중은 그녀를 한 집안 사람으로 여겨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최경창 부부의 합장묘 바로 아래에 홍랑의 무덤을 만들어준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대를 이어 전해왔고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예를 갖춰 홍랑의 묘를 돌보고 있다. 그 얼마나 갸륵하십니까?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고 하신데, 옛날에 그 영태리 계실 때는 저 할아버지, 고죽 할아버지 시제 잡수시는 상을 그대로 내려놓고 잔만